폭군의 제프 2회는 1회에 이어 또 한 번 시청자의 예상을 뒤엎는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2회는 단순히 지영의 생존기를 그리는 것을 넘어 이헌과 지영이라는 두 개의 엇갈린 진실이 충돌하는 장이었죠. 한쪽은 자신의 비극을 모르는 채 오만하게 미래를 거부하고 다른 한쪽은 그 비극의 결말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루한 폭군의 권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헌에게 지영은 자신의 미각을 완전히 뒤흔든 기이하고 신선한 자극제였어요. 그녀의 수비드 스테이크와 MSG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이헌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새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영이 미래에서 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대해 일말의 믿음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앞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흥미로운 존재에 불과했죠. 이헌이 지영의 가방을 강물에 던진 것은 그녀의 절박함을 시험하고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한 잔인한 유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헌의 이러한 오만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지영의 운명에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헌은 자신이 미래에 쓰게 될 책 망원록이라는 책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죠. 망원록은 오직 지영에게만 힘이 있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이헌은 지영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운명에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헌의 권리는 그의 사적인 감정과 얽히며 더욱 복잡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홍경달의 어린 손녀 미향을 채용하려 시도했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궁녀를 들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헌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가담한 홍경달에게 가하는 치밀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이헌의 광리는 갑자사화라는 피해 역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서막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헌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복수의 대상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지영을 만나게 되었고 지영의 요리와 그녀가 가진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지영은 이헌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읽어내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헌의 무자비한 행동 뒤에 자리 잡은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가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정을 지영이 요리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헌이 지영에게 단순히 소유욕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2회의 마지막, 지영의 궁궐입송은 앞으로 펼쳐질 욕망의 교차로를 예고했습니다. 이헌의 이복동생인 제산대군의 첩자이자 이헌을 연모하는 강목주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지영을 보며 질투심을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각 인물의 욕망은 첨예하게 충돌합니다. 이헌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지영을 소유하려 하고 지영은 그런 이헌의 곁에서 살아남아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광목주는 이헌의 마음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을 불태우고 있죠.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욕망은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영의 성씨인 연씨가 패비 윤씨와 같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밀상공 말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스포일러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운명으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죠. 2회는 이 모든 비극과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서막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토대가 된 소설 원작은 드라마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폭군의 복잡한 내면과 지영의 생존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면 원작은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엮인 두 남녀의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운명적인 사랑과 구원을 향한 절절한 염원, 그것이 바로 원작 소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주인공 이헌은 역사 속의 폭군이라기보다는 끝없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는 고결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을 알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홀로 망운록이라는 신비로운 책을 읽으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이현 자신이 미래에 쓰게 될 일기이자 자신의 영혼이 깃든 기록이었죠. 이현은 그 책에 담긴 미래의 자신의 흔적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연모하는 그대를 간절히 기다려왔답니다. 한편 현대의 지영은 우연히 낡은 고서인 망운록을 손에 넣게 되면서 조선으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원작에서부터 이현의 운명에 얽힌 존재였죠. 지형은 조선에 떨어진 후 우연히 이현과 마주치게 되고 이현은 자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형의 등장과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 그녀가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운명의 상대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지형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과정은 소설 속에서는 거의 묘사되지 않죠. 소설은 이들의 만남을 처음부터 운명적인 데스티니로 설정하며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해 나갑니다. 이현은 지영의 요리에 매료되지만 그 맛이 현대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리가 망운록에 기록된 운명의 요리임을 깨닫기 때문이었죠. 소설 속에서 이현과 지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드라마 속의 복잡한 정치적 암투보다는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궁궐 내의 오해와 질투,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파괴하려는 외부의 세력이었습니다. 강목주와 같은 인물들은 단순히 이현을 차지하려는 질투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왕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로 그려졌죠. 그들은 지형을 요술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존재로 몰아갔고 이현은 그런 지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영은 자신의 현대 지식을 활용해 이현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과학적 지식과 요리 기술로 기근을 해결하고 역병을 막아내며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죠. 이현은 그런 지영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지영은 더 이상 돌아갈 곳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현의 운명을 바로잡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소설은 지영이 망운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담긴 미래의 기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죠.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이현이 지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현은 지영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죠. 소설은 이현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을 지영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그려냅니다. 망운록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새로운 운명을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결말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죠. 드라마에서 패비 연씨의 죽음과 지영의 성씨에 대한 비극적인 복선은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소설은 이현의 고독과 그리움에 더 초점을 맞췄고 지영의 등장이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구원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었죠. 망운록은 이현이 지영에게 보낸 연서였고 이현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지영을 만나기 전 그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배경적인 요소에 불과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원작 소설은 두 주인공의 사랑과 운명에 대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적인 갈등과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심도 깊게 파헤쳤다면 원작은 운명적인 사랑을 향한 낭만적인 판타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